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신고가 기록을 좀 갱신했다고 합니다. 특히 54%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이 거래, 신고가 거래가 15억에서 20억대 매물로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내 집 마련 계속해서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결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에 고민이 깊어가는 요즘입니다. 오늘 월요일 또 여러분의 고민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부동산 고민 해결드리고 있는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김문준 이사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뜨거운데 휴가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정말 이 뜨거운 날씨처럼 또 뜨거운 세제 개편안 83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뀌기는 했는데 다들 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보고 느낀 점은 비거주 주택을 결국에 이제 비거주 초고가 주택을 타겟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서 좀 덜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 양도 차익 같은 부분을요. 요즘에 조금 재밌는 부분인데 막교환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아파트에서 평수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사실 생긴 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막교환을 하는 그러한 형식의 거래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증여성 매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능력껏 거주해라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서 비거주 초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아파트 이고지고 살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라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계속 이 똘똘한 한 채를 규제를 하게 되면서 결국 1주택자를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에 또 많이 듣는 게 집주인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전에 작년 10월 15일부터도 많이 들었던 얘기들인데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세입자분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전세는 또 소멸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얼른 또 정책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고민 이렇게 또 있으시거나 하실 테니까요. 저희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열심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래저래 집주인도 그리고 세입자들도 고민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세입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화가 집주인의 전화라고 하고 또 집주인들도 이 세금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계속해서 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고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0695번 쓰시는 시청자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동작초등학교 앞에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에서 매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매도한다면 약 1억 5천 정도의 자금이 생기는데 이 자금으로 갈아탈 만한 투자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보통 매도 연락을 받으면 팔지 않는 게 정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시청자분 연락 잘 주셨습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답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부동산에서 먼저 가만히 있는데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집을 팔아라는 거는요. 결국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팔 생각이 있으셨으면 주변 부동산들 좀 여러 군데 전화하셔가지고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발짝 좀 뒤로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이제 입지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사당동의 동작초등학교 요 앞쪽으로 요 지역이네요.
경문고등학교 위쪽이죠. 요 동작초등학교 앞쪽에 지금 빌라를 좀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매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당동 정말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갈 지역이고 집값 상승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덜똘똘한 한 채로 좀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 중에 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지금 사당동의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오른쪽으로는 이제 방배동이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또 반포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포동은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고 초고가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배도 지금 뭐 거의 40억에서 45억 정도 요 지금 방배 5구역 같은 경우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도 초고가 주택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성비 속에서 저는 요 동작구에 사당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표현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당동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에 빌라를 가지고 계시면은요. 첫 번째로 좀 매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구의 좀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나 동작구라든지 그리고 광진구라든지 이러한 구는요. 이 재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밀어주는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청이 막 적극적으로 지정도 해주려고 하고 정말 이 행정처리나 이런 것들도 좀 빨리 해줍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지고 계시더라도 이 동작구나 광진구 요 두 지역의 빌라를 가지고 계시면 매각은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이 사당동의 입지도 굉장히 계속 좋아지고 있죠. 방배동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결국 사당동은 같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당역은 굉장히 또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임도 많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당역 인근으로는 어떻게 보면 24시간 상권이 돌아갈 정도로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입지가 좋다라는 거고요. 이 사당동에 그러면 조금 대장 아파트들을 이제 동네를 살펴봐야 되니까 한번 보면은요. 뭐 남성역 바로 위에 있는 두산이브라는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있고요. 여기도 지금 한 거의 20억이 다 이미 넘은 상황이거든요. 뭐 레미안 로이파크 이런 아파트도 20억 넘었고 뭐 이수 힐스테이트 경문고등학교 근처 이 반포 쪽으로 조금씩 나아갈수록 좀 더 높아집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지만 거의 여기도 뭐 한 지금 23억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미 사당동 지역이 20억이 넘은 지는 오래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돌돌돌한 한 채로 계속해서 몰려갈 것이고요. 이 주위에 재개발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사당동 뭐 최근에 지금 지정된 곳이 사당 21구역도 있고 뭐 16구, 15구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재개발로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남성역 위에도 뭐 역세권 재개발 있고 여기 뭐 지역주택조합도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당동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로 올라오게 될 건데 결국 요 지금 남성역과 이수역 위쪽 있죠. 여기가 좀 더 상급지라고 보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에 지금 시청자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일단 매각 반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분명히 재개발들이 많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항상 지하철은 동그라미를 치셔가지고요. 지하철에서 너무 가까운 빌라를 좀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하철에서 먼 곳으로 가면 갈수록 노후도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당동 특성상 전부 다 이렇게 오르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랑도 요 지금 동작초등학교 앞쪽으로는요 지하철이랑도 멀고요. 게다가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이고 지하철이랑 멀면 신축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노후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에요. 그 밑으로 보면은요 뭐 사당 17구역이라든지 뭐 19구역 전부 다 신속통합으로 이미 지정됐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지금 매각하셔가지고 1억 5천 정도의 자금으로 다른 곳 투자하시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일단 요 지역은 가지고 계시고 추가 자금이 있으시면 또 다른 투자를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도하면 어떻겠냐라는 권유 전화를 받으신다면 한 발짝 물러나자. 계속해서 보유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럴 땐 저희 전문가들과 꼭 점검 받아보세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언제든 고민 생기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이렇게 다뤄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또 여러분 고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준 이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번 주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세미나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되시면은요,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요즘 날씨 굉장히 더운데 제가 세미나장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놨으니까요. 정말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부동산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금액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좋아서 그냥 등 떠밀려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세미나를 항상 준비하니까요.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 네, 요즘 더워서 그럴까요? 이렇게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세미나장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이사님과 함께 주목해 볼 만한 투자처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야겠죠. 최근에는 우선 한강과 가까운 건 뭐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투자 조건이 될 테고, 그 이후에 학원가가 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역과 가까운 곳,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이렇게 좀 똘똘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봐야 하는지 오늘 그 지역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좀 준비한 지역은요, 요 한강.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요 한강. 그리고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 입지의 가치를 정하는 학원가와 학군, 그 다음에 역세권, 요 세 개의 단어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 세 단어가 전부 다 교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특급 투자처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지역은 마포구의 대흥동입니다. 그래서 이 대흥동 지역을 조금 집중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부터 한번 보면은요, 요 지도 많이 보셨죠? 서울 지도입니다. 그런데 요 서울에서요, 보통 한강을 얘기를 하면은요, 맨 왼쪽 지금 현재 여기 망원동부터 시작해서 뭐 광진구 정도까지를 보통 서울에서 이제 한강변이다, 한강변 투자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남쪽 같은 경우에 뭐 여의도라든지 뭐 노량진, 그다음에 흑서, 반포, 재건축, 그다음에 압구정 요런 아파트들 이미 남쪽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황이 많다고 보셔야 되고요. 사실 재개발 예정지라고 봤을 때 아니면 혹은 재개발 지역으로 봤을 때는요. 강북에 전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강북 지역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어디 있죠? 바로 한강변이라고 한다면 한남 뉴타운이죠. 그리고 한남 뉴타운 옆쪽으로 뭐 동서부 이촌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성수 전략 정비고요. 그다음에 자양 4동, 요즘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자양 4동, 자양 ABC, 모아타운. 그리고 지금 왼쪽으로 와보면은요,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쪽으로 원효로 3가, 4가 각종 재건축과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마포역 앞쪽으로도 마포 도화 삼성이라든지 마포역 역세권 재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요 마포역에서 조금 지나가면은요, 대흥역 있는데 요 대흥역 바로 아래. 이 지역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입니다.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여기가 바로 용강동이랑 대흥동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개발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한강변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쪽으로 보면은 뭐 광흥창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뭐 상수 역세권 재개발, 합정동 모아타운, 망원 1구역 신속통합 그리고 여기 합정 1구역 신소통합이랑 망원동 모아타운까지 지금 한강에 있는 지역들 웬만한 투자 지역들을 제가 한번 싹 훑어본 건데요. 이 지역에서요. 전부 다 현재는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요 지금 대흥동입니다. 그래서 이 마포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대흥동은요. 마포구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마포구가 서마포가 있고 중마포가 있고 동마포가 있는데요. 이 동마포가 가장 신축 아파트들도 많고 집값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말은 즉 결국에 땅값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용산이랑 가장 가깝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늘 제가 대흥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2031년도까지 31만 호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강변이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으니 한강변만 2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해서 한강변 집값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한강변 집값을 20만 원으로 공급해가지고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한강변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흥동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러면 과연 이 한강변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 물론 주관적이지만 제가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 1, 2, 3, 4지구가 있죠. 요 지역도 보면은요. 한강에서부터 끝까지 보면은 한 400m 정도가 되고 뭐 자양 4동도 요즘 굉장히 핫하니까요. 400m. 뭐 자양 이동의 ABC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40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압구정 한양이라든지 압구정 현대 아파트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반포 하면 굉장히 또 핫하지 않습니까? 반포도 요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강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뭐 반포 지금 올림픽대로 지나가시다 보면은 반포 주공 1지구 있죠? 반디클. 요 반디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강에서부터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300에서 400m, 한 500m 사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한강변에 투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투자할 수 있는 그 대흥동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강에서부터 요 지역이거든요. 요 지역. 여기가 지금 대흥역 역세권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한강에서 지금 한 38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400m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흥역에서부터도 역세권으로 해서 이 지역까지가 500m로 쏙 들어옵니다. 이 500m로 들어온다는 거는요. 결국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 그리고 역세권 게다가 이 대흥역은 또 학원가가 유명하기 때문에 학원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가치를 정말 정하는 기준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흥동 도대체 어디냐라고 보시면은요. 대흥동 바로 맞은편에는 뭐 여의도가 있고요. 용산도 가깝고 광화문이나 상암 DMC 가기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흥동 마포에서도 이 동마포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흥동, 그다음에 아래로는 용강동이 있고 요 왼쪽으로는 지금 신수동이 있죠. 신수동도 굉장히 제가 작년에도 정말 여기서 이 신수동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신수동 재개발 움직임도 많아졌고 지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요거는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흥동 위쪽으로 보면 염리동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이제 아현뉴타운이 있죠. 아현뉴타운 이미 완성이 된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아현뉴타운이 있고 뭐 공동역이라든지 도화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고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대흥동을 보시려면은 무조건 학원가를 봐야 됩니다. 이 학원가는 결국 대흥역 인근에 이렇게 지금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학원가는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말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이 재개발을 하는데요. 재개발 지역에 혼자 사업을 해서 5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딱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당연히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가격은 오르겠죠. 그거는 결국 1단계 상승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단계 상승이 뭐냐? 바로 그 주변에 다 같이 재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아현뉴타운처럼요. 그러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같이 들어오면 단지가 이제 뭐 1만 세대, 2만 세대 되면서 굉장히 또 2단계 상승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아파트로 다 변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군, 학원가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말 이 3단계, 4단계 정말 그때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현 뉴타운 거의 뭐 지금 요 마포 요 위쪽에 있죠. 마프자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한 28억 정도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되고 있고 그 맞은편으로 지금 마포 매매한 푸르지오도 뭐 한 25억 정도 굉장히 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 뭐 신촌 그랑자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 단지를 만들고 학원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집값이 많이 오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학원가가요. 지금 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위쪽에 뭐 서강대라든지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핫하냐면요. 지금 요 서초구나 양천구를 목동이죠. 요 서초구나 양천구를 제쳤습니다. 뭘 제쳤냐면은 학생 1만 명당 사설 학원 수가요. 강남 바로 다음이에요. 2등입니다. 2등. 그 정도로 이 마포 학원가가 굉장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소득 지금 젊은 맞벌이 가구들이 계속 이 아현 뉴타운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주위에 굉장히 재개발들 움직임 사실 많습니다.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조금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중요한 것들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요. 요 아현뉴타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파트가 한 25억에서 이제 28억 정도 이제 곧 30억까지 나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이대역 바로 앞에 염리 4구역 그리고 그 밑에 염리 5구역 그 다음에 신수 13구역 뭐 신수 2구역 제가 요 동그라미 친
구역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구역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9년 정도 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요 염리 5구역이 정비구역으로 해제되니까 많은 이제 또 뭐 신축이라든지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빌라들 가격이 2억 5천 정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세 뭐 해봐야 2억에서 한 2억 2천 정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요. 지금 13억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투자율로 봤을 때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 아파트로 정말 이뤄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들은 정말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아래쪽으로 보면은 뭐 대응 5구역이라든지 노고산동이라든지 이런 구역들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본 동의서가 이미 부여됐고요. 한 번에 부여됐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엄청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뭐 대응 5구역도 그렇고요. 이 노고산동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요. 이 노고산동은 사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전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재개발 확 실시되다시피 됐었기 때문에 여기 빌라가 거의 한 7억 5천 정도까지도 5, 6년 전에 7억 5천이었으면 싼 거 아닙니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결국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그림 그 상태에서 뭐 3분의 1로 쪼개서 막 서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고 이러한 시간들을요 다 버텨내고서야 이제야 하나의 여기 또 추가해가지고요 앞쪽으로 하나의 큰 신속통합 연번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재개발이라는 거는요 결국 본인들이 맞는 옷을 딱 입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신수 13구역 바로 지금 대흥역 아래 보면은요 요 신수 13구역도요 작년 딱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도 여기도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금 신수 13구역이 8, 9억입니다. 8, 9억. 그래서 요 신수 13구역도요. 해제된 구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5년도 6월에 연본 동의서가 발급이 되고요. 2025년도 12월에 후보지 선정이 될 정도로 6개월 만에 그냥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요. 해제가 됐다고 깨지는 게 아닙니다. 해제되면 더 똘똘하게 뭉치고요. 한 번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잘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뭐 광흥창 1, 2, 3구역 여기도 지금 전부 1구역 제외하고는 다 지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용강동 여기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인데 여기도 완전 한강변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신속통합이나 이러한 개발을 할 수는 없지만 모아타운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모아타운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재개발이 할 수 있는 땅들은요 무조건 움직이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포에서 결국 남은 지역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요 지역 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 지하철 근처는 학원가가 있고 상권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m로 역세권으로 딱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한강에서도 400m 미만이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여기 노후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로 심할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이 아현뉴타운 지금 요 옆에 보면 마포 용강 레미안 아파트 있죠. 이것도 용강 1구역 리버웰 2구역, 지금 리버파크 3구역, 1, 2, 3구역 이 소규모 재건축들 전부 다 일어나서 500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인데요. 사실 요 위에 아현뉴타운에 있는 뭐 3,500세대 되는 그런 뭐 마포 마레프 같은 아파트보다요. 금액이 훨씬 비쌉니다. 왜? 남쪽에 있고 게다가 한강변에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세대수가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요. 뭐 여기 지금 레미안 웰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지금 현석 2구역으로 올라온 아파트거든요. 이것도 지금 2016년에 제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30억. 한강이 보이면은요 무조건 30억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아현뉴타운이 확장되어 가면은요 그 끝에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맞고 그 남쪽에서도 동쪽으로 가는 게 가장 또 집값이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역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노후도를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을 하려면 첫 번째로 2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2만 제곱미터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딱 들어오고요. 노후도는 30년 기준으로 60%가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도 지금 65%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양호하죠. 지금 이 빨간색들이 30년 이상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직 여기는
움직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정말 없다. 프리미엄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지금 현존하는 정말 다양한 재개발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뭐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접하고 있고요. 역세권 재개발하게 되면 노후도가 65% 나오게 되고 또 나는 역세권 재개발이 꼭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신속통합해도 노후도 65%, 30년 기준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모아타운 하게 되면은 노후도가 71%, 그다음에 민간도심 복합하게 되면은 노후도가 75%입니다. 요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는요. 둘 다 20년 기준으로 보는 건 맞는데 사실 모아타운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30년이거든요. 근데 660m 미만인 곳은 2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660m가 넘는 건물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모아타운은 50%만 넘어도 개발을 할 수 있고 민간도심복합은 60%만 넘어도 할 수 있으니 현존하는 모든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요 하얀색으로 칠해드린 요 지역 있죠. 마포역에서 요 정도, 대흥 여기 마포 세무서 앞에서 이 정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역세권 재개발이 무엇이냐? 그 중에서 역세권 재개발이 많은데요.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시프트,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과거 1기 오세훈 시장 시대에는 2007년에서 2008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집은 사는 게 아닌 사는 곳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장기 전세 주택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 역세권 시프트의 최초고요. 그 이후에는 역세권 재개발이 약간 이제 없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오선을 하게 되면서 본인의 전매 특허 사업을 부활을 시키면서 지금 개선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요. 지금 5년 동안 11만 7천호 정도를 공급을 할 예정이고 250m, 역세권 기존 250m에서 500m로까지 확대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게 가장 포인트고 밑에 보면은 사업 속도가 5개월 정도로 지금 종합 인허가로 인해서 단축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단축되냐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과거에는 사전 검토라든지 계획 검토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통합 사전 검토로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30% 정도 더 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은 사업성이 극대화가 핵심인데요. 지금 현재 이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운영 기준이요. 바뀌면서 즉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 이전의 모든 사업장이요. 최대 30% 정도 용적률을 상향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종전 기준이랑 새로운 기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지금 되어 있는 곳들도 다시 한번 두드려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원효로 일가라든지 뭐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등등 많은 구역들이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지역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세권 재개발은 사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과거에는 노후도 30년짜리 60%의 노후도를 지금 가져오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과소필지라든지 그 다음에 2층 이하의 건축물이 50%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역세권 주변에 2층 이하 건물 50%가 정말 쉽지 않겠죠. 그렇게 새도 잘 나가고 좋은 지역에. 게다가 10년 이내 신축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했습니다. 역세권이고 월세도 잘 나가는데 계속 신축 행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완화를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삭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 30년 이상 60%만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지금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고 유명해지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포인트는요. 현존하는 이 지금 대흥동 일대가요. 현존하는 모든 정말 재개발을 한번 두드려 볼 수 있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없고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금액이 싸고 가성비가 좋고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현 뉴타운의 확장선이 한강에 딱 닿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강변, 역세권, 학군 요 지금 세 개를 서울의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이 세 개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시세 한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6억 이하로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6억대에 근접한 매물들이 많은데 여기 지금 5억 초반이면은 방 2개짜리 투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한 2억 후반 정도로 나갈 거고요. 물론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새도 잘 나가겠죠. 그래서 꼭 이 지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 지금 오늘 방송에서 조금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세미나나 아니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 시프트의 그 노후도 기준이 완화됐다는 거, 이 중요한 정보는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서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또 이사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이용해 보세요. 저희 매주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투자 금액에 맞춰서 투자 지역도 분석하고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에 꼭 필요한 알짜 정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유주성 팀장 나오셨어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계획가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유주성 팀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계획 설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유명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노인들이 자신들이 결코 그 그늘에 앉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후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의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이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지금 당장 인프라에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을 시키자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결코 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 후대를 위해 인프라를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 나무를 심고 있는지 또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그늘을 더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대를 위해 심는 나무, 바로 이 부동산 투자 계획 그리고 도심이 어떻게 발달해야 하는지 그 도시 발달 계획에 그런 투자 전략들이 좀 쌓여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서울의 그런 나무 심는 계획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더 좀 나아가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글로벌 탑3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 중간중간에서 투자의 내용들이 좀 보일 텐데요.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는지 오늘은 팀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이 점점 더 나아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나라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도시가 발전해야 되는 건 당연히 지당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 비욘드 서울, 이 서울을 넘어서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게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보다 당연히 오늘이 더 좋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보다 당연히 내일이 더 좋아야지 우리가 더 발전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발전, 서울이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G3 서울 개혁 기획위원회가 발대를 했는데 그거를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이게 6월 29일입니다. 월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 G3 서울 기획위원회 발대식이 했습니다. 지금 사진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게 글로벌 탑3라는 얘기입니다. G3는 글로벌 탑3, 세계 3위 도시권 안에 들어가겠다. 3위 내에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의 경쟁력,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뭐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도시들과의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더 올리겠다라는 내용, 그걸로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이거를 발대를 하면서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 G3 서울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플랜. 이게 이제 글로벌 탑3 서울의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가겠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하면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요. 민선 9기의 시정 운영 기준이 된다. 이제 서울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다. 이 발대식이 한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3 서울 플랜이 이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 어떤 식으로 도시 계획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큰 지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6월 29일부터 약 70일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9월 말 정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약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 비전을 좀 보시면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이 삶의 질이 어떤 것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 방식보다는 이제 그냥 잠만 잘 자고 그냥 뭐 밥만 잘 먹고 그냥 출퇴근만 잘하면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을 높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좀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논의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건강한 서울. 왜 건강해야 되면 당연하죠. 이게 내가 그냥 예전에는 돈만 벌고 일만 했다고 봤으면 지금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어떻게 하면 삶을 더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서울이고, 두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서울입니다. 왜 함께 성장해야 되냐면 이게 중산층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인데요. 이 모든 나라든 어떤 집단이든 중간 이 기둥이 되는 그런 집단들이 강하게 받쳐줘야지 그 집단이 좀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산층을 좀 더 키우겠다, 함께 성장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슈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인구수도 적고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거라고 많이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청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가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서울기획위원회 분과를 좀 보시면요. 이 세 가지의 특별 분과가 있습니다. 비전 총괄 분과, 청년 특별 분과, 균형 발전 특별 분과가 이렇게 세 가지로 있고요. 그다음에 7가지 기능 분과가 있는데 다 중요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 활력, 건강과 녹지에 관한 이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주거 안정, 주택에 관한 이슈입니다. 교통 혁신, 교통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까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들어가 있고요. 미래 경제, 당연히 경제 중요하죠. 그리고 동행 성장, 복지와 민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좋은 삶을 줄까에 대한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글로벌 매력, 문화와 관광, 우리나라가 이 세 개의 도시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도 보여줘서 해외 자본이라든지 해외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총 이렇게 7가지 기능 분과와 3가지 특별 분과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G3 서울 플랜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하자면 첫 번째 봐야 될 자료가 2040 서울 플랜입니다. 서울 플랜을 보시게 되면 총 7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23년도에 이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고요. 서울시를 어떻게 하면 좀 20년 동안 꾸려가겠다, 만들어가겠다, 이번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게 기본 계획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서울 플랜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 중에 하나다. 근데 1번부터 7번까지 좀 7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은 좀 추려드릴 거지만 한 번씩만 간단히 알려드리면, 보행일상권에 대한 이슈는 걸어다니는 삶, 이 걸어다니는 삶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은 강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원에 대한 이슈입니다. 공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반 시설 입체화.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 공중교통, 그다음에 지상교통, 그다음에 지하교통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수평적인 교통 체계에서 수직적 교통 체계로 바꿔 나가겠다라는 이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지 기능 혁신은요, 당연히 우리가 서울에 3도심이 있죠. 그 도심들을 조금 더 기능을 혁신시켜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미래교통 인프라는 이거는 대부분 이제 그 드론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드론이 공중교통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요. 탄소 중심 안전 도시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이 무탄소 이용이 더 가능하게 되는 그런 도시로 가자는 내용이고, 마지막이 이제 도시계획 재전환인데 요거는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복합 개발입니다. 이 복합 개발에 대한 이슈가 이 지금 보고 계신 2040 서울 플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보행 일상권입니다. 보행 일상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이제 지하철역이 있으면요, 지하철역 지금 TOD라고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것도 이슈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녹지 공간, 문화 공간, 일자리 시설, 뭐 지역 상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보행 일상권이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서울시에서는 30분 이내에 자전거로는 한 15분 정도 이내에 갈 수 있는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다 넣겠다. 그러니까 생활 필수 시설들을, 생활 인프라를 촘촘하게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서울시에서는 직주락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직주락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일하고 그다음에 놀아라, 그냥 이것들이 한 공간에 다 넣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이 도시계획 대전환, 이 복합 기능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기존 용도지역제라고 유클리드 조닝이라 합니다. 이 기능 분화는 사실 이제 1800년대 산업화 때 영국이랑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뭐 주거, 상업, 공업 요 정도로만 나눠놨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1920년대 유클리드 조닝이라는 이름으로 주상 공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00년간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복합 기능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기능 복합 용도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집 있는 데만 집만 있었고요, 공업 있는 데는 공업지만 있었고, 상업지 있는 데는 상업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다기능 복합 용도이다. 그래서 이게 비욘드 조닝, 이 조닝을 기존 거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이슈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서울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좀 취하고 있냐면, 이미 있는 내용인데요. 서울형 압축도시 전략이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존에 있는 압축도시라는 이론들을 서울시에 좀 더 적용을 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 입체적인 공간을 창조하겠다. 이게 저유형 부지를 입체복합 개발하겠다는 것이고요. 용도의 경계 파괴는 복합 용도 블록, 즉 복합 건물을 만들겠다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행 중심 일상권,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즉 생활권 필수 시설들의 촘촘한 배치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살리겠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제가 세 단어로 정리해드리면, 더 높게, 그 다음에 더 가깝게, 그리고 더 푸르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전략 중에 하나다. 지금 이게 G3 서울 플랜 제가 봤을 때 들어갈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 미리 봤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예시를 통해서 지금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양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1975년도에 완공을 했고요. 26년 기준에서 약 51년 정도 된 노후 시설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대다수가 저이용 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이제 센트럴시티가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승강장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대부분이 다, 이 많은 부지들이 대부분이 다 그냥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때 70년대에는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지하 공간에 이런 버스 승강장을 넣는 게 불가능했죠. 위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렇게 지금 바꿔가는 이런 전략들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상도인데, 미래도인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센트럴시티 쪽에서는 메리어트 호텔과 신세계백화점 집어넣고 이렇게 또 복합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위에 상부 입체공원을 만들어서 그 지하에는 터미널을 집어넣겠다, 그 승합장을 밑에다 넣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하고 남는 부지는 무엇을 하냐면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서 이런 오피스텔 업무시설들을 집어넣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3대 목표인 기반시설 입체화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경부간선도로, 간선도로 지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인데요. 지금 경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지금 위에는 휴먼웨이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로는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중심도 터널, 그리고 더 밑에는 대심도 터널을 뚫어서
이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으로 있는 것이 대심도 터널, 그리고 서울시 강북과 강남에 있는 것이 중심도 터널로 해서 교통을 다각화하겠다, 수직적으로 복합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이 우측은 강남구 쪽이고 이쪽은 서초구 쪽인데 당연히 소통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게 조감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이 들어오게 되면요, 당연히 바람길도 생기게 되고 지금 가장 기후 문제가 되는 도시의 열섬 현상도 굉장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서울시의 탑3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반포 서초 라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 사업, 고속버스 터미널 이쪽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경부환선도로 지하 사업들이 여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서초구 라인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 또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으로 성장 거점형 도심복합 개발이 있습니다. 성장 거점형 도심복합 개발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심지라든지 대로변 쪽에 많이 들어가죠. 지금 여기가 강남 도심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반포일동과 잠원동 요 라인입니다. 여기는 강남 도심과 강남 도심 주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 성장 거점형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상업 용도의 랜드마크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랜드마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롯데월드 타워 이런 것들을 보통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쪽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강남 도시권 내에 고밀복합 개발, 이 무슨 말이냐면 계획적 도심 주거 정비와 보행 네트워크를 같이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인데,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업무 복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랜드마크 경관 거점 만들고 뒤에는 도심 주거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가겠다. 지금 그래서 반포일동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유망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가 탑3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목해야 될 유망 지역은 지금 반포일동 저충주거지 강남대로 서축지구고요. 이 지역엔 투룸이 약 12평 정도 전후가 돼 있고 매매 가격은 투룸 기준 8억대 초반입니다. 실투자금은 마찬가지로 4억대 초반이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 다시 정리해드리면 성장 거점형 도심복합 개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강남 도심의 새로운 도심 주거 지역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AI로 간단하게 만든 사진인데, 이 선영동 공원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심 주거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굉장히 그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나가는 대표번호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서울의 그 7대 목표, 서울 플랜의 7대 목표를 잘 기억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강남 고속터미널이잖아요. 그 고속터미널의 개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포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원하신다면 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세미나는요, 1억에부터 4억까지 내 자본 금액별 맞춤형 서울시 상급지 선점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83 세제 개편한 이후에 서울시 내에 고가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난관에 부딪힌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솟아날 구멍이 당연히 있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는 똘똘한 채보다는 덜똘로 들어가라,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이번 주 세미나는 이 덜똘이 될 만한 지역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저 이번 세미나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 한 10년, 5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세미나니까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이 재개발 투자에 아주 기초를 닦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시장 분위기, 거기에 정책 내용, 거기에 신조어까지 공부하려면 정말 부동산 투자하기,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한 투자 공부 시간이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가장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로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